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는데요. 2차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그래도 2차전지가 그죠? 고생했는데 최근에 조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네, 테슬라가 이제 반등하면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최근의 상승세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상승세는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은 좀 반등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 뭐 일단 뭐 테슬라 때문에 좀 올랐다라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업황 자체가 뭐 확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뭐 사실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뭐 인도 대수 좀 늘어난 거 그다음에 뭐 ESS 쪽에 네. 매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좋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네. 살짝 리뷰할까요? 예. 네, 그렇죠. 뭐 테슬라가 지금 분기별 이제 판매 대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래프 잠깐 보시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쭉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1분기 때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2분기 때 이제 다시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인도 대수가 44만 3천 대. 뭐 44만 대 가까이 이제 44만 4천 대 가까이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일단 전년 대비로는 뭐 여전히 한 4.8%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지만 전분기 대비로 보면 한 1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이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전반적인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회복이 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우리는 사실 현대차, 현대기아다 걸고 몇 대 팔았냐 판매 대수를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인도 대수,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뭐 딜러나 이런 데 넘긴 네, 예, 걸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판매량의 체크가 뭐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그죠? 하긴 뭐 얼마나 제조하는가가 네.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 그럴 수도 뭐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네. 미국은 좀 다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가 이제 대부분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고를 쌓아놔도 딜러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네. 이런 딜러망에 넘겼다. 나간 게 벌써 네,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판매 성장성이나 현황이 네. 어떤데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1월서부터 5월까지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64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전년 대비 21.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지역별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국 지역이 가장 빠른 이제 성장세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1.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이 조금 이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데 10.9%. 그리고 기타 지역 뭐 그러면 뭐 제3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7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여긴 판매 대수가 네. 좀 작기 때문에 유럽이 좀 주춤하네요. 네, 대신 이제 유럽이 좀 주춤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는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지역인데 일단 성장률이 한 4.5%로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감소세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성장률을 좀 많이 뭐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북미 같은 경우는 10.9% 증가를 하면서 뭐 GM이나 포드, 뭐 현대차까지 일단 완성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6월달에 보면 이제 전체 이제 그 자동차 판매 대수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늘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딜러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CDK가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일단 6월 달에는 판매가 아마 저조한 걸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이제 판매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일단 전기차의 판매는 일단 바닥은 좀 찍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임 대표님이 잘 해주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그렇지만 단가가 오르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출이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기미를 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이제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4월, 그러니까 5월, 6월 연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양극재 가격도 지금 그러니까 지난 이제 5월 달에 톤당 27,683달러로 뭐 일단은 뭐 그러니까 4월 대비해서 55달러가 올랐는데 네. 일단 뭐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라는 거 거기에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테슬라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글로벌 ESS 시장도 이제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전기차 인도량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ESS에 대한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 사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향후에 ESS 시장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는데 뭐 올해 이제 89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한 9배 정도 이제 확대가 되는 만큼 이제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네. 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삼성 SDI가 최근에 미국의 이제 대형 이제 1조 원대 규모의 ESS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뭐 회복세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고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뭐 니켈이나 리튬 지난번에 광물 가격이 좀 돌아서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건 빠르게 안 올라오나 봐요. 또 좀 다시 하락한다고 네, 해요. 그렇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리튬이나 이제 니켈 가격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계절적인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인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남미 지역이 겨울서부터 이제 봄 때까지 이제 출하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 차원에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 그 남미 지역에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줄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내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 이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킬로그램당 87.5 위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1년 이제 리튬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제 하반기 때 가장 이제 약했었을 때가 86.5 위안이었는데 다시 그 정도 수준에 접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니켈 가격도 지금 이제 7월 4일 기준으로 16,950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다시 지금 좀 니켈 가격도 내려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올해도 계속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양극재 관련된 아까 뭐 수출 가격도 조금씩 예.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오르고 그러는데 네. 그죠? 뭐 리튬이나 니켈, 2차 전지 소재 원자재들은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 체크를 했고 결국 이제 전망이잖아요. 네. 2차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 거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주가도 움직일 텐데 전반적인 뭐 전망이나 점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뭐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2차 전지 하면 중국 지역과 중국 외 지역을 지금 나눠서 이제 국내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이 예.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외에 이제 지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CATL이 뭐 여전히 1위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국내 3사들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3사의 시장 점유율이 46.8%,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작년 동기에 48.2%였으니까 그거보다 1.4% 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예. 대신 이제 중국의 이제 대형 2차 전지 업체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에서 5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율이 38.2%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32.4%였으니까 그보다 5.8% 포인트 상승할 만큼 중국산이 계속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이제 산업 공간에 처음서부터 발전을 하다가 그 지나고 나면 치킨 게임이 이제 돌입을 하고 시장이 조금 이제 과점화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업체 내에서는 아직 치킨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내에서만 지금 요즘에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중소업체들은 못 버티고 이제 도산하고 그러나 봐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일정한 성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저렴한 그런 이제 저성능의 그런 이제 배터리들은 퇴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남아 있는 거는 대형 업체의 고성능 배터리만 향후에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중국 내에서 치킨 게임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도 지금 뭐 한 수십여 개 지금 업체가 지금 뭐 산재에 있는데 아마 5개 이내로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경쟁력은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뭐 내수시장이 크니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국을 잘 안 갑니다. 그 전에 가도 보면 테슬라나 뭐 이런 전기차들이 꽤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지금은 뭐 중국 자기네 차 때문에 아마 상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전기차가 아닌 차보다 경차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네. 뭐 시장 점유율이 지금 40%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네. 뭐 지금 50%가 넘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뭐 특히 이제 중국산 전기 뭐 오늘 이제 아마 4분기서부터는 아마 국내도 중국산 이제 전기차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교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업도 산업이지만 산업 현황이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 가운데 초기에 이제 좀 덜커덩 빠지는 소위 캐즘을 얘기하는데 이게 2차 전지가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 LG엔솔이나 국내에도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좀 여력이 있지만 SK 같은 경우 SK온이 흑자전환 못하면서 계속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담 또 뭐 SK그룹 내에서의 구조조정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국내 기업 네. 이게 2차 전지가 이제 어쩌면 대규모 장치 사업이다 보니까 예.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SK그룹의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재무 취약성에 대한 얘기 중에 나오는 게 이런 이제 SK온에 대한 문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외부에서 그러니까 차입금을 통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 이제 차입금 규모가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SK온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차입금이 16.7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19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만 지금 4,700억이 넘게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익이 안 나는데 계속 이제 이자 비용과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IRA 보조금도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면서 같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생산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뭐 이런 투자가 선순환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가동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셀 업체 3사의 이제 1분기 가동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57.4%,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거의 뭐 한 20.7% 가까이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제 69.5%를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삼성 SDI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삼성은 라고 보시면 삼성이에요. 돈 냄새 맡고 처음에 투자 소극적으로 하다가 그죠? 네, 그렇죠. 아 어렵고 이럴 때 그냥 들어가서 투자해가지고 가동률 높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했었던 게 그러니까요. 지금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다인데 이제 가동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S&P 같은 경우에 이제 LG화학과 엔솔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지난 5월달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재무적 리스크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에비타 대비 이제 차입금 비율이 작년에는 한 1.5배였는데 네. 내년까지 이런 현재와 같은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2.6배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입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신용 등급이 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또 이렇게 신용 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됐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차입금을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반도체도 네. 보세요. 그렇게 적잖하다 그죠? 한번 이제 물 들어오니까 막 얘기 막
이익 전망치 네. 올리기 바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네. 약간 좀 다른 게,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얘는 과점화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완전히 다 끝났고 과점화돼 있는 세계 회사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올 때 상위 10개 회사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리가 그래서 향후에 한 3, 4년 내에 아마 이 상당 부분 정리가 아.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살아남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도 2차 전지가 영향을 좀 적어도 지금 심리적으로 받을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첫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승전하면서 네.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담감도 커집니다. 정말 트럼프가 오면 뭐 보조금 다 때려 없애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거라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있다, 뭐 의견이 좀 나눠지고 예. 있죠. 일단 뭐 대선 토론 뭐 결과 한 다음에 지금 네. CNN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양자간 대결하면 뭐 트럼프가 지금 한 49%,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43%.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맨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최근 아, 조사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지금 지지율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전체 이제 이 조사 말고 그 주별로 이제 뭐 조금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한 7개 정도의 이제 스윙 경합주, 스테이트, 예. 스윙 스테이트라고 예. 불리는 경합주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걸로 예. 보여지는데요. 지금 경합주에서는 이런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친환경 정책은 사기다라고 네.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면 첫 번째 행정명령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퇴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일단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뭐 의회가 만약 민주당이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법안이 폐기가 안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쌍원은 생각들.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이제 뭐 의회 판세까지 요즘에 네, 저희도 확인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예. 보면 그러니까 하원 같은 경우 공화당 우세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상원인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 지금 51대 이제 49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맞아요. 네, 예. 뭐 한 표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0대 50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6년에 그러니까 상원이 3년에 2년 죄송합니다. 상원이 2년마다 한 번씩 3분의 1의 상원 의원을 교체를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올해 교체되는 인원이 32명이고요. 근데 32명을 이제 당별로 보니까 민주당이 20명, 그다음에 공화당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판세 분석을 보면 한 10개 주 정도가 지금 10개 이제 선거구 정도가 지금 경합 선거구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9개가 민주당 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9개 이제 경합 선거구 중에서 한두 개를 만약 잃는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상원도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를 다 공화당이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 폐기하는 건 뭐 그냥 폐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 상원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폐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속단하게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셔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쭉 주요 부문별로 팩트 체크를 다 했는데요. 2차 전지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논해야 됩니다. 네. 바닥은 꽤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뛰어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닝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뭐 계속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되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여러 뭐 저렴한 이제 신차들이 나온다.
라는 부분 그리고 판매가 다시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지 기대감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봐도 지금 52주 신저가 수준에서 조금 네.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과거와 같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2차 전지주가 뭐 날아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짧게 수익률을 짧게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사실은 뭐 머스트헤브로 가져가야 될 섹터잖아요. 뭐 네, 얘가 그렇죠. 갔다가 좀 쉬면 제가 가고 그렇지만 네. 놓칠 수 없는 섹터가 반도체이고 뭐 결국 삼성전자 실적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와 모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뭐 서프라이즈예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저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뭐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 뭐 이번 달 이제 말일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자세한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 거기에 뭐 세부별로 나올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잠정 실적은 74조. 그러니까 작년 매출? 동기 대비 네. 23.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10조 4천억. 그러니까 작년보다 14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컨센이 보였습니다. 한 8조 2, 3천억이었잖아요. 네, 8조 3천억 정도 지금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예. 뭐 크게 회복 넘어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시장 컨센하고 비슷합니다. 시장 컨센이 73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매출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발생을 했고요. 특히 특히 분기 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거는 2022년 3분기 이후에 지금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게 실적이 좋아졌었던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사업부, 이제 DS 사업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실적 회복세가 빠르게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DS 사업부의 영업이익 규모로 지금 뭐 시장에서 추정하기에는 한 5조에서 6조 정도 이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작년 2분기에 적자가 4조 3천억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10조 원 정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분기 영업이익 1조 9천억보다도 한 2배 이상 지금 확대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S 사업부의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 D램이나 랜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이제 실적 증가분이 이제 예상이 됐었던 거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재고 자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재고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재고 가치에 대한 상승분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 업황 안 좋을 땐 재고가 골머리 아픈데 그죠? 네. 아픈 손가락인데 네. 막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죠? 가격 올라가고 쇼트지 나면 네. 걔가 효자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효자가 되는 거죠. 예, 예. 또 여기에 또 환율까지 계속 그렇죠. 지금 뭐 예. 워낙 약세를 했기 때문에 환율 효과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네. 영업이익을 좀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납품설이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 HBM이 뭐 다른 쪽으로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사실 HBM을 아직 납품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수익이 높잖아요, 그죠? 이쪽도 네,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어차피 삼성전자인데 엔비디아에 납품하겠지라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루머가 한번 나올 때마다 주가도 예. 그거에 따라 출렁거림이 이제 심하게 아 발생할 이건 수밖에 페일할 없다. 수가 없 시기의 문제죠. 페일할 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급한데 뭐. 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쉽게 해서 만약 지금 삼성이 못 만들면 네. 지금 그 AI 칩에 대한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이 뭐 더 확대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HBM3E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뭐 상황에서 뭐 9만 전자 이상 뭐 쉽게 그러게요. 간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수출 데이터 나온 것도 결국은 반도체가 좋았죠.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계속 지금 올해 들어 이제 그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네.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뭐 월별 이제 수출액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 같은 경우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꾸준하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반도체 가격도 계속 좋은 그런 얼마나 흐름을 오른 보이고 있습니다. 거예요? 지금 지금 고정 가격 기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작년 이제 9월 달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는 2분기 때는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그런 이제 지금 증가 이런 그 반도체 가격의 이제 호황으로 인해서 관련된 그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세는 지금보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을 봤고요. 기업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도 이제 워낙 사실은 글로벌 AI 반도체 그 상승세에 동참을 못했고 네. 그동안도 몇 차례 이제 삼성전자 차례 하면서 얘도 몇 번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네, 그죠. 그렇죠. 그동안 하이닉스나 아미바트쯤 막 더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느냐 이렇게 여쭤보기 좀 민망해요. 하도 여러 번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큰 허들이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SK 하이닉스와 이제 엔비디아의 AI 이제 연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계속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소외가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만전자 안착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자금력, 그다음에 기술력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HBM3E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HBM3E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 포지션을 더 이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허들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게 파운드리가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실적이 잘 생각만큼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운드리 이제 글로벌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TSMC가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시장 점유율은 62%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적으로 봐도 60%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2% 포인트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3%. 물론 이제 다른 업체와는 보다 이제 2등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밑에 업체들이 이제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고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그 고객의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회사의 이제 회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삼성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그 차이나 월이 있다라고 해도 외부에서 보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기네 그렇죠. 기술이 이제 딴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물량을 발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 어려움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고요. 떼야 된다니까요, 파운드리를. 그렇죠. 그러니까요, 떼야 되는데. 네, 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회사도 안 떼고 싶겠어. 구조조정 하고 싶은데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서에서 어떤 딱 해서 하면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고. 네. 그건 이제 쉬운 얘기는 아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이 굉장히 미세 공정은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네. 결국 수율이나 이게 양산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완전히 그 미세 공정이 되면 수익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네, 그나마 이제 수율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네. 문제는 수율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의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그 TSMC와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차이점은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 패키징이라고 하는 네. 이제 코어스 그쪽 부분에 요즘 대해서 패키징이 핵심이잖아요. 네. 구공정이.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여전히 이제 기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TSMC의 이제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삼성전자도 그 부분을 좀 빨리 이제 쫓아가야만 지금보다는 좀 더 빅테크로부터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뭐 많이 오른 건 있지만 실적이 여기도 계속 좋아지니까 그죠? 네. 하이닉스 실적은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지금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에 한 5조 1천억 정도 지금 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큰 폭의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뭐 큰 폭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영업이익 전망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도 계속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HBM3E에 대한 D램이 이제 2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는 뭐 독점적인 그런 이제 시장 지배 뭐 점유율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부분의 영업이익은 계속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쁜 뭐 계속 좋은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HBM3E의 시장 계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은 불가피하게 할 가능성이 그럴 수 있거든요.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지금과 같은 수준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 매출은 좀 더 확대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 폭이 좀 감소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뭐 언제 이제 진입하느냐를 좀 확인하시고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그 어쨌든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돌아서면 몇 년 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또 안 좋을 때는 몇 년 가는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수요량이나 혹은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나요? 네, 지금 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예.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네. 이제 화면에서도 그랬고요. 맞아요. 뭐 지금 네. 이제 레거시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가장 그 데이터로는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게 이제 대만의 트랜스포스라는 업체가 이제 네. 내놓는 전망치인데요. 레거시 반도체 이제 3분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분기에도 지금 D램 같은 경우 뭐 15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렸는데 3분기에도 한 3에서 8%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버 관련 제품들은 뭐 10% 가까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낸드 프레시 가격도 지금 뭐 한 20에서 그러니까 2분기에 한 20% 올랐는데 아마 3분기에도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이나 올라가는 폭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트랜스포스가 이제 예상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는 아마 4분기 정도가 되면 일단 수요량이 공급량을 앞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아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신 반도체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괜찮을 것인가?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 밖에 다른 것이냐? 예.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예. 저 일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에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 이제 전공정 업체도 이제 같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작년에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서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감산이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화된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뭐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딸린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의 이제 공급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와 일맥상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공정 업체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뭐 반도체 주가 빠지고 가격 떨어지면서 뭐 감산 얘기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 초입니까? 뭐 네. 재작년입니까? 막 감산하는 게 삼성전자 안 한다. 네. 감산 얘기 꺼내지로 네. 말아 그러다 결국 감산 네, 얘기 꺼내면서 감산했죠. 그때부터 돌아. 네,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졌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 생각하는 거 어쨌든 막 죽어라 할 때가 투자 기회예요, 그죠? 지나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동률이 작년에 네. 뭐 지금 절반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동률 한 8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정상화가 되고 이제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100%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체인, 네. HBM이나 전공정. 기업으로는 좀 눈여겨볼 기업. 네, 하나 뭐 아까 말씀해 말씀드렸듯이 주세요. 삼성전자는 뭐 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외에 이제 KC텍이라는 회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연마 장비를 이제 만드는 CMP라는 이제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CMP 장비가 이제 그 공장, 그러니까 그 반도체 이제 표면, 그러니까 여러 층을 이제 만들 때 네, 그 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평판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HBM 같은 경우도 계속 적층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낸드 플래시도 적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층화가 많이 될수록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사화돼도 또 이제 적층 이런 이제 연마는 이제 횟수가 좀 증가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뭐 20나노 이제 반도체를 기준,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20나노 기준으로 보면 한 5번 정도 이제 CMP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5나노로 이제 바뀐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 장비를 19번 사용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장비 이제 사용을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것도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이제 계속 교체 수요가 그렇겠지. 발생할 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 조금 네. 대표적인 삼성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오테크닉스. 예. 대표적인 이제 예, 삼성의 예, 아이들이죠. 예. 특히 뭐 삼성에서 HBM3E를 뭐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네.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그럴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저 장비 관련돼서 뭐 상당한 이제 이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뭐 파크 시스템즈, 뭐 원자 현미경을 제조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접어들수록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요. 특히 지금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이제 HBM3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본딩, TC 본딩이 네. 그 이제 HBM4로 넘어 4나 아니면 4 2쪽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바뀌게 예. 되는데요. 이런 이제 본딩에 아마 이런 그 원자 현미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연초에 엄청 망했다 그죠? 네, 한참 그렇죠. 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불을 붙이고 그 뒤에는 역시 밸류업이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밸류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올 초서부터 이제 밸류업이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낮은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밸류업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일본에서 성공을 했었던 그런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예. 국내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 그래서 올 초서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금융주가 이렇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전에는 밸류업하면 금융주, 자동차, 지주사 뭐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오르는 건 뭐 금융주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다른 업 섹터에 비해서 예. 그 수혜를 좀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 초 본다라고 하면 뭐 주가상으로 이제 뭐 KRX 이제 금융주 지수를 먼저 이제 보시고 말씀을 네. 드리면 올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지수 수준으로만 봐도 거의 한 40% 넘게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지수. 네, 그렇죠. 네. 업종지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개별 건 종목은 개별 오른 종목은 거죠. 더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뭐 대표적인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네. 60% 넘는 지금 네. 상승세를 기록을 할 만큼 예. 지금 뭐 개별 단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금융주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관치금융이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감안해야지 게 정부에서 그죠. 네. 네.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맞아요. 니네가 잘해서 돈 그렇지, 벌었냐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 그러면서 돈 내놔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배당도 못하게 할 뭐 네, 그쵸. 제한할 정도로 막. 뭐 배당하는 거보다 사회적인 환원을 먼저 하고 맞아요. 그리고 남는 거 갖고 배당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금리 있죠. 낮추고 뭐. 네. 예.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 음.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도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주들의 주주 환원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평균을 둘째 쳐놓고 일본에 비해서도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부가 하는 관치금융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치금융이 좀 더 이제 심화가 되면 물론 이제 과거에도 계속 관치금융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이제 이제 2007년도에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더 이제 관치금융 이제 성격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각 은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들이 이제 좀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 이제 위기 이전에는 보통 국내 은행주도 PBR이 한 배 수준은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계속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아니면 뭐 상생을 하라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 이제 2014년 이후에 2023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0.4배, 그러니까 10년 동안 0.4배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도 뭐 가장 뭐 지금 리딩뱅크라고 하는 KB금융 같은 경우도 0.55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0.34배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PBR이 상당 부분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향후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이제 배당이 주주 환원책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이제 뭐 PBR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업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젠다도 있고 기업이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파워 있게 임팩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제 개편인데요. 네. 세제 개편 얘기는 뭐 여러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세제 관련된 이제 개편을 뭐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뭐 기재부에서도 네. 관련된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이제 세제 관련된 개편안은 이번 달 말에 이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제 같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설왕설래한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주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이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정도 이제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최대 주주 할증 제도도 이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관련돼서 이제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업 기업에 대한 이제 배당 증가율에 대해서 이제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의 14%에서 이제 9%로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은 지금 뭐 관련된 세율이 이제 최대 45%인데 뭐 분리과세를 통해서 25%로 줄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A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비과세로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납입 금액도 기존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뭐 기대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법안 관련된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의회에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그 국회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제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이제 세제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돼서 여야 간에 이제 그뭐 공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아마 주가가 조금 그러니까 좀 옆으로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에 관한 건 뭐 사실은 좀 강제 조항을 좀 두기를 원했는데 자율적인
쪽으로 가는 네. 것 같고요. 세제 개편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사항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좀 걸리거나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결국은 그럼 금융주를 볼 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말고 뭐 기업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네. 기업 밸류업도 뭐 돈 못 벌면 그렇죠. 소용없는 거예요. 예, 예. 돈이 잘 버니까 지금 기업 밸류에 대한 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2분기에 이제 금융지주들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모든 이제 금융지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만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KB 같은 경우만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한이나 뭐 하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할 걸로 특히 이제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이 아마 2분기에는 조금 감소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기업에 대한 이제 대출이 뭐 증가를 하면서 이런 감소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홍콩 ETF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충당금이야, 뭐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한 충당금이 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규모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 이런 금융권들의 이런 실적 호조세 뭐 큰 영향은 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도 정말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에 있으니까 참 투자감 없어요. 그거 안 좋을 때 홍콩 그죠? 중국 안 좋을 때 네. ETF를 그렇게 설정해가지고죠.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팔아가지고 고생시키고 자기들도 네, 지금 생고생 같이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중국 홍콩 좋아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네. 정말 멍청한 짓인데 물론 다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야기 있더만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ETF를 네. 만드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외국계에서 만든 설계한 걸 갖다 파는데 그쪽 상품이 많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뭐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ELF나 이런 것들이 예.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 은행 입장에서 예. 보면 수수료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 수수료 이제 수익을 확대해야 아니, 된다라고 이제 아니, 은행 위에서 좋은 시장 걸 팔지 제 말은 안 되는 시장 걸 파고 고생을 하냐. 뭐 어쨌든 그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면은 은행주들이 이렇게 실적 개선에 이르는 게 이제 뭐 배당이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주주 환원으로 얼마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배당, 그러니까 이런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다. 네. 그러면 뭐 그만큼 이제 배당 여력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 밸류업 관련돼서 정부의 이제 뭐 그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에 대한 제한 정책이 만약 해제가 많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배당률이 뭐 충분하게 지금보다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금융지주의 이제 분기 배당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금융지주는 이제 배당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2분기 예상 수익률이 0.7에서 1.2%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6월 말이니까 지나긴 네. 했지만 이제 7월 달 보시면 또 7월 달 또 배당 수익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생각이 있을 거고요. 만약 현재와 같은 순이익 규모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올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계속 좀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은행들의 PBR을 이제 그러니까 올려야 되니까 주주 환원 정책은 이제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4대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BR이 올랐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0.38배입니다. 근데 이 정도 기준은 글로벌 은행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은행 평균 PBR이 1.17배. 그거에 대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의 평균 PBR, 그러니까 상위 은행 뿐만 아니라 이제 예. 하위 은행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이제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미쓰비시나 뭐 스미모토 미쓰이 뭐 이런 회사 미지오 이런 전부 다 일본은 PBR은 2배 되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들도 이 정도의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이게 이제 2월 자료입니다. 2월 자료긴 하지만 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음. KB가 이제 2월 달에 0.43, 지금은 이제 0.5, 그러니까 0.1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예대 마진 중심이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비은행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긍정적으로 그건 보셔도 되지 긍정적인 않겠습니까? 요인이고. 네,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이나 금리를 내리게 되면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주가 이제 좋은 환경이고 네. 그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주에게 부정적인 영향 크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일정 부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그건 당연하다라고 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뭐 급격하게 낮추는 건 아닐 거로 이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올해만 뭐 지금 시장 예상치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번 낮춘다 해도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미국 금리가 내린다라고 해서 국내 금리도 바로 내릴 것이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좀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지금 공공요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류세 관련돼서 유류세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또 에너지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다시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물가가 다시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금리를 쉽게 내리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수준보다 뭐 한 차례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은 좀 더 크다라고 보면 뭐 은행들의 그런 이제 예대 마진 관련된 부분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은행 부분에 대한 매출이 그거를 커버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줄을 가능성은 크지 네.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업 관련한 이제 우리 임 대표님의 관심주를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혹시 뭐 오늘은 이제 은행 쪽으로만 얘기를 하실 건가요? 네, 일단 뭐 은행 먼저 관심 있게 좀 네, 보셔야 네.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B은행, 음. 뭐 KB금융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PBR이 0.55배, 그다음에 12개월 PER 같은 경우도 6.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은행들은 뭐 PER은 사실 잘 안 보고 네, PBR, PBR 많이 보니까, 보죠. 예, 예. 네, 그 원체 이제 낮다라는 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배당이나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네.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들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하나증권이나 뭐 D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 10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뭐 기대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금융. 아까 우리금융 보는데 우리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네, 거예요? 뭐 우리금융. 그만큼 네. 이제 쌓아놓은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안 좋았었던 구조 변화가 좀 부분, 있었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음. 크게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관련돼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싸져 있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PBR은 0.3배, 그다음에 PR 같은 경우는 3.9배니까요. 뭐 그런 걸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런 우리금융을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밸류업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현대차. 자동차죠. 그죠? 네, 예. 현대차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이제 인도 IPO 관련돼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네.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인도 IPO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실적 관련돼서 뭐 계속 지금 뭐 설왕설래는 하고 있지만 계속 과거와는 다르게 판매 대수가 줄었다라고 해도 매출 금액은 아마 증가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아마 2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대차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뭐 밸류업에 관련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렇죠. 밸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실적 뭐 인도 상장 그다음에 또 뭐 지난번에 뭐 정몽구 회장 위독설 나오면서 지배구조 네, 그 그죠? 뭐 이런 이슈도 것 때문에 있는 이슈가 거고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 이슈가 더 중요하고 네. 주가도 사실 좀 한 차례 오른 바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빵 뜨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 밸류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죠. 사실 주주 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현대차나 되게 높아요, 네, 그죠? 그렇죠. 상당히 네. 높고요. 게다가 지금 뭐 현대차 같은 이 전기차 이슈 때문에 지금 예. 어떻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잘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 캐진 구간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 현대차에서 전기차 부분은 그렇게 비중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는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팔리는 건 지금 사람들은 안 보고 있고 그렇죠. 안 팔리고 있고 비중도 아주 작은 전기차에만 다 올인이 돼 있어서 그것만 그러게요. 보고 계시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주 있는 적정 밸류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실력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지만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지난번에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공장은 지금 아직 못 졌는데 네. 보조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리스차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네. 했던 건데 전기차가 지금 슬로우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히려 득이 된 거죠. 시간을 좀 벌면서 네. 게다가 또 예. 9월 달서부터 이제 공장 이제 지금 10월 달이죠. 예. 10월부터 이제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하고.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네. 그럼 또 IRA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예. 나오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음. 하겠지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은 너무 너무 좋은데 네. 문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주가를 이제 제대로 못 평가받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따름이죠. 네. 네. 기업 밸류업 관련된 최근의 흐름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